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MBC 정우뉴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 위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본회의 최종 통과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토론을 강제로 끝내기 위한 무기명 종결 투표가 여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하는 대로 잠시 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역대 제1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직접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약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안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고르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고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분명한 헌법 수호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습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도 반헌법적인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대치가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인사에게 자금 집행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모 씨가 경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으십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조 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로비 대상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 씨는 통일교 인사와 예산, 행정 등 재정 실무를 총괄했던 고위 인사로 윤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총무처장 재직 시절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을 담당한 이모 씨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실제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그 과정에 윤 전 본부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시점이 2018년으로 의심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지금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적어도 10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곳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를 추가로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 쿠팡 특검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을 어떻게 지배하며 키워왔는지 알 수 있는 쿠팡의 문건을 저희 MBC가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김 의장이 늘 전쟁 때처럼 행동하라고 강조하면서 해고할 준비를 하고 욕설을 하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하라고 주문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MBC가 확보한 쿠팡의 내부 이메일. 제목은 승진을 위한 평가체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2020년 3월 내부 핵심 경영진의 모임인 쿠팡 리더십 팀에게 보냈습니다. 김 의장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시 상황의 지도자, 쿠팡 문화를 지키고 알릴 수 있는 지도자 등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참지 않는 지도자인지,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해 조직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부연해 설명합니다. 김 의장이 요구한 전시 상황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상인지 김 의장의 또 다른 이메일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됩니다. 김 의장은 2019년 1월 초 리더십 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쓴 평시 지도자 대 전시 지도자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글은 전시의 지도자상으로 해고를 위한 인사조직을 구축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욕설을 쓴다.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완전히 무관용적이다.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한다. 의견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등 여러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노동자를 항상 해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욕설을 동원하고 갈등을 조장해서까지 회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핵심 경영진에게 공유한 겁니다. 이 내용은 쿠팡에서 해고된 뒤 쿠팡과 소송 중인 미국인 전 임원이 내부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가방이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성격이었다고 보고 김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대표 선출의 대가성이라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그게 선거 지원에 대한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좀 보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를 드린 거예요.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고 9일 뒤 김 의원의 부인은 김건희 씨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의 260만 원대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선 해당 가방과 함께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는 김 의원 부인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메모에 적힌 날짜는 3월 17일. 특검은 해당 날짜에 김 의원의 부인이 김기현 의원실에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귀국 행사 참여를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갔는데 특검은 이때 김 의원이 직접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귀국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니세요? 터무니 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입니다. 이번 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디올백 사건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신문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종료되는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올해 출시됐는데 내년에는 19개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됩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연금처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가입자는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 금액은 납입한 월 보험료의 200% 안팎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사망보험금 중 70%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라면 매달 18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 10월 말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약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총 1262건의 신청으로 57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건당 금액을 따져보면 약 455만 원, 매달 약 38만 원가량을 받는 셈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유동화 상품이 더 확대됩니다. 현재 5개 보험사에서 내년엔 19개 전체 생명보험사로 늘어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약은 60만 건으로 가입 금액만 25조 원이 넘습니다. 보험사들은 내일부터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 그리고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엔화 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연고점에 다가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3원 가까이 오른 1,483.7원입니다. 시가와 장중 고가 모두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최근 엔화 약세와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8% 내린 98.11입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지난 2020년 8월 말에 43.2%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은 금융 불균형 누증 등의 잠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3분기 0.90으로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도 3분기 현재 서울 지역 총생산의 3배로 2018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년 만에 일본 도쿄전력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재가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안전 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파란색 방진복을 입은 도쿄전력 직원들이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6호기 현장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 도쿄전력이 다음 달 재가동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니가타현의 의회가 재가동과 관련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지역 동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다만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여전해 앞으로도 정부나 도쿄전력의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게 일본 언론 분석입니다. 도쿄전력은 다음 달 20일 전후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 2천 킬로와트로 단일 원전 중에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로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게 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쿄전력은 6호기와 함께 7호기 재가동도 추진했지만 7호기는 테러 대책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일본에 있던 원자로는 모두 54기. 후쿠시마 사고로 한때 모두 가동이 중지됐다가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14기입니다. 15년 만에 이뤄지는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두고 인공지능, AI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동맹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과 안보, 생존을 위해 미국의 국익을 강력하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도 곧바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북극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과거 300년 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 1953년 식민 통치 관계에서 벗어난 그린란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주장해왔고 벤스 부통령도 그린란드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You have not done a good job by the people of Greenland. You have underinvested in the people of Greenland. That has to change. 특사 임명 소식에 덴마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opfattelse og ud af ingenting er der så nu en særlig amerikansk repræsentant, som ifølge ham selv øjensynligt er udstyret med den opgave, at han skal overtage Grønland, og det er selvfølgelig helt uacceptabelt. 덴마크 총리와 그린란드 총리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국경과 나라의 주권은 국제법에 근거한다면서 미국이 국제안보를 논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현지 언론들은 라스무센 외무장관이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이번 일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정부와의 협상에서 성과급 정상화의 잠정 합의에 오전 9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 등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철도노조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가입자가 본인이 맞는지 안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는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이용자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오늘부터 시범 적용합니다. 정부는 안면 인증 서비스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해 시범 적용한 뒤에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시황 그리고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기술주 훈풍의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힘이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오락 문화업과 보험, 증권업 등은 강세지만 다른 업종들은 1% 미만의 등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지만 국내 증시를 움직일 만한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76포인트 상승한 4,122.69포인트로 코스닥은 8.63포인트 하락한 920.51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자동차주가 하락 전환했고 금융주도 약세입니다. 반면 한화오션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화와 협력해 미 해군 신형 호위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영향입니다. 이에 다른 조선주도 동반 강세입니다. 또한 포스코 DX도 급등세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과 일본 증시도 오름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영서 북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북부 내륙에서는 1에서 5cm, 경기 북부에도 1에서 3cm가량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부터는 칼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셨습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